이어서 오늘 윤보선 대통령님의 서거 30주기 추도식을 좀 더 의미 있게 맞이하고 기억하고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1965년이 되었을 때 한일 국교 정상화회담이 진행되었고 이에 전 국민이 반대하고 나섰을 때 가장 유력했던 정치인이면서도 가장 부담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의 해위 윤보선 대통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삶은 70년대,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인권운동의 최전선에서 일생을 함께 하셨던 우리 대통령님의 그 모습을 오늘 세 분 선생님을 통해서 회고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 분 선생님을 제가 좀 한번 쭉 찾아봤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시대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었고 제야에서 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윤보선 대통령님을 만났고 그리고 대하셨고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세 분 선생님이 나오셔서 해위 윤보선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셨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하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재난과 홍수 그리고 여러 가지 좌우의 갈등 여러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 가운데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귀한 가르침들을 이 회고담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분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요. 우리 첫 번째는 아마 1965년 그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투쟁에 최일선의 윤보선 대통령님이 계셨다면 학생들을 대표하는 최일선에는 우리 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전국 대학생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고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던 우리 김중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윤보선 대통령님을 회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해위 선생님을 처음으로 배운 것은 1964년 7월 어느 날 필동 소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재판정에서 일어났습니다. 1964년 2월 초 수유리에 있는 저의 자취방에서 고려대학생이었던 최장집과 연세대학생 정준성의 합의한 대로 3월 24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대학 연합시위로 시작한 한일회담,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5월 20일 서울물리대 교정에서 전국대학교 연합투쟁위원회 주최로 박정희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거쳐 절정으로 치달으자 이에 당황한 박정희 정부는 6월 3일 소급해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현상수배를 당했는데 현상수배 끝에 저는 치안본부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현승일 동지, 김도연 동지는 군법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교사로 있던 후암동의 손흥민 선생은 저를 숨겨줬다는 죄명 범인은닉죄로 군법회의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에도 신민당 총재로서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를 주도하셨던 해위 선생님께서 재판정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보니까 해위 선생님 방청석에서 저 뒤에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무언의 손짓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재판장. 그리고 소리 없는 박수로 그냥 이렇게 치는 겁니다. 박수를 손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수 치는 흉내. 이걸로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령이 9월에 해제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재판이 민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등군법회의,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고등군법회의까지 가서 저는 내란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재판으로 넘겨지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64년 10월 28일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65년도 그냥 무사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1965년 6월 한일회담 타결 국회 비준을 앞두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의 선생님을 비롯한 야당 중진위원들이 위원직을 사퇴했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정부는 수도권의 비상계엄령에 버금가는 위수령을 선포해서 한일회담 타결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사모님 공덕기 여사님과 김한림 여사를 제가 잘 아는데 전부 동네 여고, 최장집이 엄마도 동네 여고 나왔고 정준성이 엄마도 동네 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동네 여고가 굉장한 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박순천 집에 갔어요. 민중당 대표 집에. 왜 한일회담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그때 민중당 대변인이 김대중 씨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비겁하다고 말이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했는 진민자하고 또 이화여대 총장을 했는 신춘자, 신일령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같이 가서 막 따졌는데 그냥 박순천 씨가 그러는 거예요. 막 배를 드러내리면 칼로 활복 자살을 해야 그게 애국이냐고 말이야. 왜 한일회담 반대를 왜 하냐고 말이야. 이래서 이 사람들이 찬성을 해서 그게 통과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땠느냐. 65년 봄에 함석헌 선생 아시죠, 여러분? 함석헌 선생과 황포군관학교 출신으로 윤봉길 의사에게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준 김홍일 장군, 중국군 국부군 장개석 총통의 국부군의 육군 중장입니다. 별 3개고 우리나라로도 별 3개, 합계 별이 6개예요. 이분이 공동이장으로 계시는 조국수호 협의회가 김홍일 장군의 청파동 자택에서 열렸을 때 제가 학생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 이유로 그해 추석날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서 또 내란 음모, 내란 선동으로 재판을 받아서 결국 무죄로 풀려나오긴 했습니다만 꼬박 1년 2개월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64년 6.3 사태 이후 제가 서울대학에서 제적을 당해서 퇴학 처분을 받았는데 66년 나와서 학교를 찾아가 보니까 저한테 통보도 안 하고 아니 내가 퇴학당했다 없다는 거예요. 학적부에. 그래서 정보부와 문교부의 압력으로 서울대학에서 저를 또 퇴학시켰어요. 그리고 물리대 담당 중앙정보부 직원이 저보고 이래 말했어요. 네가 여기 학교에 나타나면은 순진한 재학생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학교 오지 마라. 그래서 저 집 앞에 맨날 지키고 앉아있는 거 제가 가택이 연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덕기 여사님의 동네 여고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동문이셨던 김한림 여사의 주선으로 66년에 이 안국동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배웠게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는 정중한 은사와 따뜻한 말씀으로 저의 이 고초를 미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왕 학교에도 이제 갈 수 없으니까 한일회담 반대 시위 나도 정치인으로 할 테니까 자네도 끝까지 해돌라 외국 청년. 그러려면은 오로지 학교에 못 갈 바에는 신민당의 운영위원으로 입당해서 정계에 입문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신민당 운영위원으로 66년 11월인가 뭐 그때 신민당에 입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7년 6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야당에서는 4분이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우리 해위 윤보선 선생님 전 대통령과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던 청산리 전투의 영웅 철기 이범석 장군, 그 다음에 6.25 때 문교부 장관을 지내신 연세대 총장 출신 백낙준 박사, 그리고 헌법학자인 초대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이 고려대학 총장 유진호 박사, 이 네 분이 경합되는데 결국 현실 정치 감각으로 보나 현실 세력으로 보나 해위 선생님이 마땅한 후보다 해서 해위 선생님이 야당 단일 후보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를 했냐 하면은 함석헌, 장준하, 부완혁 선생님 등 사상계를 대표하는 지성들과 더불어 영남 지역을 순회하는 유세반의 일원으로서 윤보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진심간력 노력했지만은 아깝게도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대승을 했는데 100만 표 이상 이겼는데 이 대구 경북에서 그냥 이 100만 표를 까먹고 5만 표 차이가 이렇게 졌어요. 제가 그 대구역 앞에서 연설할 때 어떤 거 대구 출신들이 내보고 돌을 던지면서 내가 이마에 그 피가 났어요. 내보고 한다는 말이 넌 반역자단 말이야. 신라 망한 지 1000년 만에 경상도 사람이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박정희 이야기입니다. 네가 경상도 놈이 인마 경상도 후보를 지지 안 하고 왜 윤보선 그 엉뚱한 사람 지지 안 하고 내보고 돌을 던져 내 이마에 피가 났어요.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결국 인심에 할 수 없어요. 그때 지역주의가 처음 생겼어요. 응? 대구 경북에서 선산 사람 박정희 좋다고 막 찍는데 어쩌겠어요. 5만 표 차로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평소에 알고 계셨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인품에 관해 제가 감명받았던 몇 가지 점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손잡발 되는 저희 같은 사람에게도 하대하는 법 없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접하여 항상 존댓말을 쓰셨습니다. 67년 설날 안국동이 자택 저쪽에 사랑방 있죠. 거기서 선생님에게 세배를 드렸는데 세배를 받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방석에서 몸을 반쯤 이렇게 해서 맞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제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본래 이런 거라고.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임금이 신하의 절만 받는 게 아니라 설날 신하들이 절을 하면은 임금도 같이 맞제를 하는 게 그게 예의랍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그렇더라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영국의 레베레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가사가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길쌈을 맬 때 귀족은 누구이며 평민은 그 누구이던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받은 동등한 한 백성이라네.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며 앞장서 달리면서 나를 따르라는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모더라토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느리지만 확실한 거북이의 보법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 동행하는 불뿌리 민주주의의 신봉자며 실천가였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가치들이 어지럽게 결탁하여 소용돌이치는 혼란스러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해위 선생님의 존재가 더더욱 그리워질 따름입니다.